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독과점을 깨기 위한 몸부림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독과점이 판치는 분야입니다. 학술적으로 또 규제 당국에서 말하는 정의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자본과 고도의 기술 지향 산업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 분야만 해도 TSMC의 독과점이고 세부적으로는 최근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후공정에서도 TSMC의 독주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메모리에서는 HBM에서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AI 칩에서는 엔그리디아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이런 독과점을 분쇄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장에서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대만 경제일보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퀄컴과 자신의 패키징을 퀄컴이 자신의 패키징 작업을 대만의 UMC에 맡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TSMC의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설비 확보가 갈수록 힘들어지자 그 대안으로서 삼성도 인텔도 아닌 UMC를 낙점했다는 것인데요. 퀄컴은 자신의 칩 패키징에 UMC의 웨이퍼 투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사용할 것이고 내년인 2025년 중반부터 시범 생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퀄컴은 이 패키징 기술을 향후 AI 및 HPC에도 통합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TSMC의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의 설비 부족은 항시 얘기돼 왔던 것입니다. 고급 패키징 설비 부족이 향후 AI 칩을 비롯한 AP, GPU, CPU 등 최선단 칩 수급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것이란 관측은 계속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인데요. 실제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나 각종 설도 외신을 통해서 난무했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항이 TSMC의 자신만의 패키징 설비 라인 설치를 요구했다가 TSMC 경영진으로부터 비토를 맞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중국 IT 매체 마이드라이버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호퍼백 웨이퍼 물량을 월간 5,000장가량 수주할 것이란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AMD가 자신의 AI 칩인 MI325 GPU의 수요 전망이 불확실해져서 TSMC 후공정 설비 예약,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이 후공정 설비 예약을 축소하자마자 엔비디아가 설비를 잽싸게 가져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TSMC의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의 대안으로 삼성이 주력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사각형 웨이퍼에다가 칩을 새기는 기술이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대안으로 찾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패키징 수요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설비 확보가 중요하다는 뜻이 담긴 얘기일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TSMC의 고급 패키징 지배력을 약화시켜야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SMC가 설비 증설에 가열차게 나서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이번 퀄컴의 UMC 패키징 협력설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를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독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해 볼 얘기는 내년 초에 나오는 블랙엘 GPU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 블랙엘 GPU의 소비자용 제품인 RTX 50 시리즈에 들어가는 GDDR7 그래픽 D램을 삼성이 최초로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RTX 50 시리즈는 GDDR7 메모리를 탑재한 최초의 GPU 라인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GDDR7이 24기가비트 용량에서 최대 42.5GBps 속도를 약속하면서 엔비디아가 삼성의 그래픽 D램을 최초로 탑재할 것이란 관측이 외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픽 D램에서 엔비디아와 강구했던 마이크론 간의 연합을 깨는 것이라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HBM 납품에 뒤늦게 합류하는 굴욕을 삼성 입장에서는 만회하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도 노릴 만한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램의 일종인 GDDR 메모리, 그래픽 D램은 고해상도의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고속 메모리입니다. AI 칩 등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다음으로 빠른 메모리로 볼 수 있죠. 그런 만큼 HBM과 함께 AI 분야에서도 쓰임새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GDDR의 강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와 높은 전력 효율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HBM 공급 부족과
원가 절감 필요성과 맞물려서 AI 서버에도 지금 간혹 사용되고 있는데요. 탑재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그 삼성 파운드리가 칩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그 텐스토렌트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HBM 대신에 GDDR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그래픽 D램 구도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엔비디아와 AMD 같은 GPU 업체가 바로 그래픽 D램을 탑재하게 되는데요. 팀 그린으로 불리는 엔비디아는 마이크론과 항상 손을 잡았었고, 팀 레드로 불리는 AMD는 삼성과 손을 잡았었습니다. 이런 식의 구도가 강고했었는데요. 이번에 만약 엔비디아가 블랙엘 소비자용 제품인 RTX 50 시리즈에 삼성 그래픽 D램 GDDR7을 탑재하게 되면 삼성이 초롱성 엔비디아를 뚫었다는 것이라 의미가 큽니다. 기능만 놓고 보면 삼성 그래픽 D램 탑재가 더 나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엔비디아는 마이크론과 협업을 통해서 자신만의 그래픽 D램을 조달해 왔었는데요. 이런 독점 구도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AI 칩과 짝을 이루는 HBM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움직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서버, 검색,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대한 부재 때문에 칩 하나로 4천만 원이 넘는 최고급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지만, 바로 이 때문에 독자적인 칩 생산에도 골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는 물론 오픈 AI 등 스타트업도 매 한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런 빅테크 등의 자체 칩 설계 작업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브로드컴, 마벨 같은 곳입니다. 이 빅테크들은 마벨, 브로드컴의 코치를 받아서 자신만의 AI 칩을 만들게 되고, 이런 AI 칩에 맞게 새로운 자신만의 칩에 특화된 HBM을 메모리 업체에 또 주문하게 됩니다. 삼성 하이닉스 같은 HBM 업체로서는 이런 주문형 반도체 도입에 따라서 HBM의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마벨 같은 경우는 최근 삼성 하이닉스와 맞춤형 HBM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벨 같은 경우는 빅테크의 칩 설계를 도와서 자신이 직접 칩 설계 자본을 백업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칩을 직접 다른 빅테크에도 팔 수도 있는 것이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HBM 컬 테스트가 통과가 하염없이 밀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수요를 확보하게 되면 레퍼런스를 축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하이닉스를 추격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점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최근 흐름은 대형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AI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칩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마벨과 브로드컴 같은 팹리스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중심의 AI 칩 인프라를 일부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HBM도 이어 맞물려서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